하지만 미세한 구멍, 이 구멍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나 영양제를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다 새어나가 버려서 피곤한 것도 알레르기 반응도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영양제를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조금 덜 피곤하고 대변만 건강하게 보지 아토피는 똑같은 것 같다, 비염은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미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일반적인 치료로 잘 낫지 않는 정도의 중증인 분들은 직접적으로 미세한 구멍, 이것을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을 스스로 이겨내고 과거의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진료하고 있는 11년차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로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행진, 알레르기 행진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알레르기나 천식은 없었지만 중학생 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아토피와 함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환절기엔 밤에 코가 꽉 막혀서 숨을 못 쉬다 보니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수도꼭지 튼 것 마냥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콧물을 따라서 제 모든 정신력과 체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멍하고 피곤하고, 아토피 때문에 밤마다 막 벅벅 긁느라고 잠을 또 제대로 못 자고,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알레르기로 인한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랬던 과거의 저뿐만 아니라 지난 11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나 알레르기 반응이 유독 예민하게 그리고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반대로 이 신체적인 특징이 개선이 되면 알레르기 체질이었던 분들도 상당히 체질이 개선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앞부분만 들으시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레르기 체질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악화시켜서 아토피, 비염, 천식을 유발하는 신체 증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상입니다. 당연히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가진 체력 이상으로 무리를 하거나 수면 시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확실한 요인이 있다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잘 쉬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낫는 게 보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에 예시처럼 당연히 피곤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피로가 너무 만성적으로 풀리지 않고 체력이 약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바로 피로를 쉽게 느끼시는 분들인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 경우에도 고등학생 때 7시간씩 꼬박꼬박 챙겨서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도 자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정말 기면증처럼 졸고 피곤해했던 이 시기에 아토피가 제일 심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심지어 고3이 끝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는 무게 하나도 안 달고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드는 수준의 체력이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진료실 안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약속 때문에 3시간만 외출하고 돌아와도 뻗어버린다. 남들 다 하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인데도 그것만 해도 피곤해서 집에 오면 뻗어 있는다. 10시간씩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주말에 이틀 다 나가면 너무 지쳐서 월요일 날은 병든 닭처럼 출근한다. 난 저질 체력이다. 체력이 좋아지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체력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막 더 떨어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개인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체력이 좀 약한가 보다 이렇게 혼자서만 생각하시지만, 심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해? 왜 이렇게 몸이 좀 허약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이제 에너지가 조금 떨어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몸이 너덜너덜해졌다. 20,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내가 몸은 거의 노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도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상은 알레르기 증상에도 정말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직접적으로 몸에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 비만세포 등을 더 과민하게 활성화시키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토피나 비염,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느끼기로는 조금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조금만 평소보다 피곤해도 바로 증상이 심해진다고 체감하시는 거죠. 야근 때문에 아니면 뭐 시험 때문에 조금만 늦게 자도 너무 피곤하고 더 벅벅 긁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무리했더니 밤에 코가 너무 많이 막힌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뭐 보양식처럼 건강한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드셔보시고 뭐 꾸준히 운동을 해보기도 하시고 잠을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보기도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뭐 면역력에 좋다는 아니면 피로회복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서 드셔보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하지만 알레르기 증상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피곤하고 몸에 염증이 가득한 느낌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면서 걱정을 털어놓기도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질 두 번째 특징 때문에 피로도 잘 풀리지 않고 염증도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악화시켜서 아토피, 비염, 천식을 유발하는 신체 증상 두 번째는 이따금씩 이유 없이 대변을 무르게 보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따금씩 그리고 무르게 입니다. 무르게라는 것은 꼭 설사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에 자주 걸린다든지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기도 하지만 바나나처럼 적당히 단단한 게 아니라 힘없이 약간 좀 흐물거리는 실뱀 같은 그런 대변까지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따금씩입니다. 매일 대변을 이렇게 무르게 보는 게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대변이 물러질 만한 자극,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매운 음식이나 뭐 상한 음식, 빈속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자극이 없는데도 대변을 이따금씩 무르게 본다고 한다면 해당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조금만 긴장해도 대변이 물러진다든지 아니면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은 괜찮은데 김치찌개 정도의 조금만 매운 음식을 먹어도 금방 대변이 풀어진다든지 대변을 편하게는 보지만 진짜 별 이유 없이 풀어지는 단단하지 않은 대변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이따금씩 대변을 무르게 보고 유독 잘 피곤해 하시는 경우에 아토피나 천식이 만성화되고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항히스타민제처럼 1차적인 치료로는 증상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을 자주 보았는데요. 왜 이런 분들한테서 유독 알레르기 체질이 잘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그 원리와 해결 방법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몸속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위치하는 장, 여기가 반투과성 막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질이 통과를 하는데요. 장 내부의 물질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은 못 들어오게 막아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쇠파이프처럼 완전히 막힌 벽이라고 한다면 영양소가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돼서 에너지로 쓰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물질이든 다 통과하는 벽이라고 한다면은 대변도 혈액으로 흡수될 수가 있었겠죠. 보통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독소나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은 흡수되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장이 건강하지 않고 점막 기능이 떨어지면, 즉 이따금씩 무르게 대변을 보는 분들은 장 점막에 미세한 구멍에서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소가 적절히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특히 대변이 무르다는 거는 물기가 많다는 얘기인 건데 수분에 녹아있는 전해질도 조금씩 몸 밖으로 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영양제든 뭐 보약이든 챙겨 먹고 생활 관리를 해봐도 계속 피곤해 하시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구멍으로 새어나가 버릴 거니까요. 영양소만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피곤한 것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무른 대변을 보면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미세한 구멍이 점점 커지거나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원래는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할 염증 물질들,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서 들어옵니다. 식중독이나 장염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폭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차츰
차츰 염증이 새어 들어와서 결국에는 면역 시스템이 과민해지고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나 비염,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뿐이죠. 그러면 장에 좋은 영양제나 유산균을 먹으면 알레르기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점막의 미세한 구멍, 이 구멍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나 영양제를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다 새어나가 버려서 피곤한 것도 알레르기 반응도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영양제를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조금 덜 피곤하고 대변만 건강하게 보지 아토피는 똑같은 것 같다, 뭐 비염은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미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일반적인 치료로 잘 낫지 않는 정도의 중증인 분들은 직접적으로 장점막의 그 미세한 구멍, 이것을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고 아토피나 비염, 천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불규칙하고 안 좋았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생활습관부터 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 받으셔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 특히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반복이 되면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100% 건강하게 지킬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적어도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하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같은 걸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려고 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레르기 체질이 잘 낫지 않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약 치료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아토피나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같은 체질이면서 피로감이 심한 분들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얼굴 쪽으로 열이 몰려서 열 비출이 잘 되지 않거나 멍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이 아랫배나 발 쪽은 차가워서 대변을 무르게 보는 증상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 한의원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상열하한, 즉 위로는 열이 뜨고 아래로는 차가운 증상을 원인으로 얘기를 듣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상열하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황련이나 황금 같은 청열 해독, 그러니까 열을 낮춰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제나 아니면은 바나나 진피 같은 무른 대변에 사용되는 약제를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10년간의 아토피를 스스로 치료하고 지난 11년간 진료하면서 쌓은 저만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약제보다 생강이나 인삼 등 일반적으로 열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자주 처방되지 않는 약제들이 도움이 됐던 케이스를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경우에는 제가 정말 더위를 많이 타고 그래서 여름마다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던 케이스인데도 인삼이 들어간 한약을 복용하면서 아토피와 비염이 상당히 개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약제들 때문에 피부나 머리 쪽의 열감이 증상을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전에 홍삼이나 인삼, 녹용 같은 약제를 먹고 나빠졌던 경험이 있는데 또 그러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약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한약제를 적절하게 조합했을 때 피부나 머리로는 열이 오르지 않고 장은 따뜻하고 건강해지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되는 케이스를 저는 임상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 외에 장은 건강한데 피곤하고 알레르기 체질인 환자분들도 체력도 좋고 장도 좋은데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다만 오늘은 이 아토피나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비교적 좀 많은 환자분들한테 보였던 특징을 추려서 말씀드린 것 뿐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몸 상태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약제를 드셔야 한다거나 꼭 저한테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랜 기간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오로지 이 외부 환경의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특정 음식 아니면 정말 타고난 체질 때문에만 알레르기가 안 낫는 것이 아니라 만성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장 건강이 무너져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만 알아가셔도 오늘 제 얘기가 충분히 가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외부 환경, 타고난 체질, 음식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 여기에 귀 기울여서 몸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